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사상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진입을 넘어서 가자 시티에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미국의 교전 중지 요구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좀 중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3일 휴전 협상을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예, 이쪽 그 팔레스타인 쪽과 이스라엘 쪽이 내놓는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이집트와 그 카타르 같은 주변 국가들이 중재라든지 어떤 전쟁을 좀 더 좀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네. 좀 명백해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타르하고 미국이 조율을 하면서 6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총 12명 인질을 석방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워낙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마스를 수탕하지 않고 휴전이 되는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 내에 어떤 그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교전 중지 요구를 이스라엘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경할까요,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어떤 이스라엘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하마스 소탕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것이 휴전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민 1,400명 정도가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그 사상자 발생하고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대응이 없이 예. 어떤 때 없이 휴전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흐지부지 돼버리면 이거는 이스라엘 정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에게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강경한 거 이전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히 강경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민들도 굉장히 강경한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아무리 네타냐후 정부가 좀 독재 성향이나 극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가 없으면 네.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대응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즉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런 입장을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주장하는 게 하마스 제거가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을 구분해서 콕 집어서 하마스만 핀셋 제거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마스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미국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 지역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하마스가 교묘하게 민간인 지역으로 스며 들어가가지고 또 터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하마스를 수탕하기 위해서는 그 정밀 폭격을 하고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을 하거나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들이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국제사회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다 정밀하게 공격을 해라 이렇게 미국이 주문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 사상이 발생하고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다른 해답이 없어 보이지만 예.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국 내 여론이라든지 상황을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미국의 입장이 있지만 또 국제사회의 여론도 고려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특정하게 딱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군의 그 가자지구 장기 점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가자지구를 장기 점령이 갖고 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어떤 특별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잠정적인 그 전환기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그 안보라든지 네. 그 상황 그 지역의 어떤 안보 상황을 그 잠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중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이 만약 가자지구의 통치를 다시 하게 된다.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지역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이 갖고 올 뭐 테러 공격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불안전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도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추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교전 중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질 석방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고려해서 휴전이 아니라 하마스 제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인질 석방, 즉 자국민의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질 석방되어 있는 자국민의 어떤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가자지구 내에 어떤 물자가 공급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그리고 외국인이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위상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거 다 떠나서 지금 인질이 된 미국인 석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질 석방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자국민의 석방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너무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교전 상태라든지 불안정 안보 상황이 확전이 돼가지고, 중동 지역이 굉장히 불안해지면 이걸 지켜보는 미국 국민들의 또 시각이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피로감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정치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미국이 앞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뒤에서 이스라엘에 3억 2천만 달러의 무기를 팔았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또 그 부분이 이제 그 미국 사회의 어떤 양면성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는 그 평화, 그 중재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 대부분은 미국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그 부분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양면성, 미국뿐만 아니죠. 사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분쟁 상태가 있으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미국 내에서 웃고 있는 그 분야는 아무래도 그 군산 복합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기를 판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될수록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중동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어떤 도덕적인 타격이 가해질 거라 하는데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논리긴 합니다만 미국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군산복합체에 있어서 경제 얘기 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그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많은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군수물자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분선 물자 예. 관련돼서는 얼마만큼 되는지 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군수 물자를 수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어떤 교전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일본 찍고 지금 어제 우리나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방한 목적이 뭘까요? 근데 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시고서 도쿄를 방문하시다가 다시 이제 서울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G7 외무장관 회담의 성과라든지 어떤 주제가 논의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내 핵심 동맹인 한국에게도 네. 좀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처음 방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외교적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많은 한미 간의 외교적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력 협력을 중대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 간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북한 이슈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블링컨 장관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대응 조치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뭔가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것이 직접적으로 확인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논의만 되고 있고 미국이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정부와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어떤 협력이 실질적으로 증거로 나온다면 네. 그렇다면 추가 제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규탄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한국과 미국이 예.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드린 거는 지금 이제 맞대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뭔가를 더 지원하는 폭을 늘려달라 혹시 이런 요구로 연결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인데. 미국 쪽에서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수물자를 한국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입장을 계속 고시해 나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